나머지 시간에는요 그 이야기 좀 더 해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일어난 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언론들이 조용해. 난 이렇게 놀라운 거나 처음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최소 3가지 이상을 조작했다는 정황이라가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IP 조작했죠. 그다음에 USB를 그러니까 USB를 꽂아가지고 멀쩡한 컴퓨터가 뻑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컴퓨터 고장이 안 났어. 뻑이 갔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임의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임의 제출이에요.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가서 포렌식을 했더니 거기에 마비노기도 나오고 방배동에서 뭐 접속하는 기록이 나오고 동양대 휴게실에 있었다는데 그래서 이 안에 상장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한 거야. 이게 완전히 그 컴퓨터 자체가 스모킹건이 됐는데 3가지가 조작된 거야. 방배동에서 접속하지 않고 동양대 그 이후에도 동양대 휴게실에서 접속한 IP가 나왔어. 사실상 동양대 IP로 보이는 게. 그리고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컴퓨터가 뻑 갔다고. 그러니까 뻑이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뻑 갔다고 가져갔지. 그리고 그 멀쩡했던 컴퓨터를 USB를 꽂아서 한 1분 40초? 이런 정도 꽂아서 무슨 작업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분 40초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꽂았다는 USB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USB가 아니라 삼성 T3 외장 하드예요. 외장하드죠. 외장 하드. 근데 그걸 1분 30초를 꽂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에 있는 거를 빼오기보다 심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게 더 빠른 거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거를 뭔지 모르는데 싹 다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오기에는 1분 40초는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USB 그러니까 그 이미 제출 전에 동양대 PC를 켰을 때 옆에 이제 조교가 있었잖아요. 조국 파일이네? 하고 컴퓨터가 뻑갔다. 이게 지금 진술이거든요.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제 정경심 측의 변호인단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검찰과 똑같은 걸 샀다고 하죠. 1,몇백만 원짜리를.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뻑나지 않았고 정상 종료가 된 상태에서 정상 종료가 되기 전에 USB 외장 하드를 꽂아서 1분 40초 동안 뭘 했느냐. 지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조국 폴더라는 것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내 폴더 이름을 내 마차 이렇게 써서 만드나? 분명 여기서부터 웃기는 거예요. 조국 폴더 이름이 자체가. 그러니까 1심 재판할 때 중요했던 그 얘기 하나 있어요. 그 표창장 파일이 그 컴퓨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경심이 유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그걸로 조작한 거잖아. 얘기하고 싶겠지만 내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전에 이명박근혜 때 수법이에요. 수사당국이 공안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야수님이 회원 한 5명 있는 무슨 지부단체가 하나 있어. 거기를 탄압하고 이게 뭐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지금 적발됐다고 이게 이슈가 되면 공안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그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총살 사건이 그거랑 그런 식으로 써먹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유죄여야 해요. 검찰이 이거를 유죄 입증하지 못하면 아주 폭망하는 상황이에요. 그 공안 사건 일으키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야술의 그 지하 골방에 있는 사무실에 와가지고 불온서적 하나를 갖고 들어옵니다. 맞아, 그거랑 똑같아요. 갖고 들어와서 어디 책장 어디다가 조용히 꽂아놔요. 그리고 압색한답시고 해. 지들이 거기다가 꽂아놓고 털었더니 불온서적이 나왔어. 맞아, 이 새끼들 그거야. 진짜 간첩이네. 이거랑 똑같은 구조인데다가 그게 압수수색 당할 때 가장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한명숙 총리가 유죄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위증을 시켜서 조작을 했잖아. 이게 시국 사건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는 무조건 유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IP, USB 이런 것들이 또 역시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이 역시 사실 이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동양대 표창장 5만 장을 만들어낸들 영향이 있냐고. 근데 이걸로 지금 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민주당 초선 의원 5-5명이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원내대표 토론회에서 했던 그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조국 장관이 뭘 잘못한 거예요?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게 뭐냐고. 아니 잘못한 거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언론들이 잘못한 거지. 조국 장관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조국 장관을 어떤 모든 이 사태의 원인으로 몰고 가냐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조국 장관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는 100점을 기대했는데 99점이었어. 근데 95점짜리들이 99점한테 너는 왜 100점이 아니냐고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비교 좋다. 아니 도대체 조국 장관이 뭘 잘못했길래 일만 터지면 조국 장관을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세훈 박형준도 찍어주면서 지금 조국이 오세훈 박형준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을 했냐고. 이게 지금 표창장이 문제냐, 홍대 비리, 입시 비리가 터진 마당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게 나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갖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면 되는 이유가 검찰도 수사의 주체인데 이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자신들도 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선수란 말이에요. 플레이어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당한 영장을 받지 않고 마구 가져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가 있어요. 그 컴퓨터를 그냥 가져가서 그걸 언제 누가 뭘 집어넣는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 증거로서 가치를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압수해갈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동양대 등을 압수하려고 왔는데 컴퓨터 한 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압수의 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수단으로 뭐가 있나 보려고 그 전원을 켰는데 이게 중간에 뻑이 가버려가지고 이 뻑한 컴퓨터는 포렌식 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압색을 할 때는 컴퓨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컴퓨터의 하드를 그냥 카피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이미 제출이라는 또 말도 안 되는 법률적인 용어를 갖고 뻑이 갔기 때문에 요건 검찰청에 가서 포렌식 해봐야 된다라고 압수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 누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원이 이건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손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만 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조작을 했을 법한 사람들이 검찰한테서 사활이 걸려있는 사건이었거든. 근데 드러났잖아요. 자기들이 포렌식 했는데 그 방배동으로 갔다가 동양대로 왔던 그 IP가 방배동에서만 접속했던 것처럼 마치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이 났던 것처럼 이거 말고도 또 있어. 동양대 직원이 뭐 정경심 교수가 보조금 수령하는 데 있어갖고 그거 거짓말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검찰 측 증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증인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지가 그 증언을 했던 직원이 보낸 이메일이 증거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검찰은 그 증인을 통해서 또는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정경심 유죄를 입증하려고 얼마큼 노력했는지가 한 장면이 일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언론들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아예 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개새끼들이. 그때 막 100몇만 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그 보도를 때렸던 놈들이 그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지 암 안 걸리고 100이냐고 우리가. 근데 그 대상인 조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핵심도 모르고 이 사건의 핵심도 잘 몰라. 뭐가 억울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교묘하게 잘 터졌어요. 희한하게 잘 터졌다고.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잘못되어 있는 수사 관행, 이거 왜 보도 안 하냐? 그리고 이렇게 수사하면 되겠냐? 제대로 된 법원은 이거를 증거를 기각하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표창장 위조건이 무죄가 됩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팀플레이를 같이 해줘야죠. 그 세상이 바뀌는 거지. 저쪽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조국 내는 입시에 불공정한 거, 입시 비리한 게 맞아?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지는 게임이야.
여기에 좀 특달같이 달라붙어서 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선거에서 진 건 진 거고 싸울 건 계속 싸워야죠.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다 죽어 나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 건 진 그러니까. 거고 싸울 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졌다고 해서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가장 경계할 점이 그거라니까. 선거에 졌다고 저쪽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뭘 돌려달라, 법 이렇게 바꾼 거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선거에 진 이유가 너무 끌려갔기 때문에인데 소위 말하면 수박들은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협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아니라고. 자, 어쨌건 지금 조국 장관 내는 보면 볼수록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라고. 조국 장관이 억울함을 증빙하겠다라고 나섰으면 박수 얼마나 쳤겠냐고. 근데 그 다음날 재판에서 이런 게 나와버려. 팔짱가 보다. 욕먹을 팔짱가 보다. 그러게. 에이. 그래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너무 성급하고 가벼운 결론을 내리면 언젠가 되치게 당한다는 것을 하루 만에 보게 됐을 거예요. 자, 새날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